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번 시간에는 How to handle uncertainty in electrical signals, 즉 electrical signal에 있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본 과목의 prerequisite, 선수 과목에 대한 리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과목의 빅픽처를 다시 한번 볼까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트랜스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미터가 보낸 신호가 통과되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아웃풋을 프로세싱하는 리시버가 있습니다. 저희는 EM 웨이브가 이 공간에 전파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이라고 했죠? 우리가 안테나 하나를 써서 보낼 때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은 일반적으로 리니어 채널이 되는데요. 왜 그렇죠? 네, EM 웨이브는 프로퍼게이트 될 때 리니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을 만족하죠. 웨이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웃풋도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 주로 됩니다. 물론 리니어 채널을 통과한다고 해서 센터 프리퀀시가 반드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채널은 리니어 타임 인비런트 시스템으로도 잘 모델링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 채널로 들어가고 또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채널을 우리가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걸 배웠습니까? 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이퀴벌런트하게 컴플렉스 베이스밴드에서 나타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은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등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각각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로 보내면 하나의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밴드 시그널과 등가가 된다, 이퀴벌런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이 만약 LTI 시스템이라면 이 채널은 밴드 패스 필터인데 LTI 밴드 패스 필터인데 그 효과도 즉 X of T라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 H of T라는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채널을 통과해서 Y of T라고 수신될 때 인풋의 컴플렉스 엔벨로프와 아웃풋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그리고 채널의 컴플렉스 엔벨로프 또는 어떤 스페큘라 멀티패스 채널의 경우에는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랜스미터에 대해서도 배웠고 채널에 대해서도 리시버에 대해서도 다 배웠습니다. 특히 이러한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베이스밴드 시그널로부터 만들어내기 위해서 TX에서 어떤 걸 배웠죠? 네,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쿼드러처 모듈레이터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업 컨버전해서 RF로 올리는 호모다인 트랜스미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로우 프리퀀시인 상대적으로 센터 프리퀀시 FC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IF, 인터미디 프리퀀시로 일단 올렸다가 그 다음에 RF로 올리는 헤테로다인 트랜스미터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헤테로다인 트랜스미터 대신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는 걸 배웠죠? 네, 폴라 모듈레이터를 써서 특히 엔벨롭 트래킹을 해서 넌리니어 영역에서 잘 작동하는 앰플리파이어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스트럭처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리시버에서는 또 어떤 걸 배웠죠? 예, 수신된 RF 시그널을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바꾸기 위한 쿼드러처 디모듈레이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쿼드러처 디모듈레이션도 쿼드러처 모듈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로컬 오실레이터를 하나만 쓰는 호모다인 리시버 그리고 로컬 오실레이터를 두 개 이상 쓸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 쓸 수 있는 멀티 스테이지 다운 컨버전을 갖는 특별히 이제 투 스테이지일 때 헤테로다인 리시버도 또 배웠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다면은 우리 통신에 대해서 다 배운 것 같습니다. 트랜스미터, 채널, 리시버 다 배웠습니다. 근데 정말 다 배웠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신하는 RF 시그널을 보면 디자이드 시그널이 채널을 통과한 그런 부분, 그리고 adjacent 채널 인터페런스와 코 채널 인터페런스 등이 있는 I of T, 그리고 우리가 low noise amplifier에서 더해지는 노이즈를 모델링하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component 또는 안테나 그 이외의 인터페런스가 잘 모델링이 안 될 때 또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N of T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X tilde라고 되어 있는 desired signal component와 그 다음에 I of T에서도 코 채널 인터페런스는 다루지 않고 adjacent 채널 인터페런스를 조금 이제 다루는 법, 특히 이제 이미지 밴드에 있는 인터페런스, 그리고 이미지 밴드에 있는 노이즈를 없애는 것만 배웠지 실제로 인밴드에 있는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component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이 세 번째 텀인 이 N of T, 즉 adaptive white Gaussian random process라고 우리가 모델링 할 텐데 이 AWGN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울 것이고요. 특히 이 시그널의 이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제목에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 과목의 제목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그래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앤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노이즈의 파워 스펙트럼 뿐만 아니라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이 중요합니다. 여기 트랜스미터 단에서. 그래서 이 트랜스미티드 된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되어 있는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배우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노이즈를 배울 때, 노이즈에 대해서 배울 때 이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도 많이 저희가 리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AWG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좀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지를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해서 AWGN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Adaptive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특히 이제 statistical independence 여기도 적어놨습니다만 통계적인 독립성도 또한 가정할 때 우리가 additive noise다, 뭐 additive, 뭐 어떤 quantity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statistical independence를 말하려면은 랜덤 베리어블을 배우지 않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어인 화이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라는 것은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뒤에 뭐 다음 페이지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discrete time signal 또는 continuous time signal에 uncertainty가 있을 때 이 uncertainty가 있는 시그널을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랜덤 프로세스를 써서 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랜덤 프로세스는 처음에는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모델링을 하고요. 캐릭터라이즈를 하고 특성화를 하고 그 다음 또 주파수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도 또 우리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주파수 도메인 상에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라는 것을 디파인 하게 되는데 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플랫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프리즘을 그렸었죠. 이렇게 백색 광선이 들어오면 이렇게 굴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이 가시광선이 합쳐졌을 때 이제 백색광이 되는 것처럼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주파수 영역에서 봤을 때 그 컴포넌트들이 같은 크기로 쫙 나오면 그것을 화이트 그러니까 백색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가 단지 애더티브 할 뿐만 아니라 노이즈가 인디펜던트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더해질 뿐만 아니라 파워 스펙트럼이 플랫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가우시안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또는 랜덤 프로세스들이 어떤 가우시애너티라고 우리가 그냥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정한 프로퍼티를 가지면 이제 가우시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통계 수업을 듣거나 하면 이 노멀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이 노멀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이런 것에 대해서만 배우지만 우리는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특히 리얼 밸류드뿐만 아니라 이 컴플렉스 밸류드일 때도 배웁니다. 그래서 통신에서는 조금 이제 처음에 진입 장벽이 좀 있어집니다. 이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면 계속 헷갈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우시안 나오면은 특히 주의를 하시고요. 컴플렉스 밸류드 나오면 리얼 밸류드일 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이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디자이드 시그널이 아닌 부분을 노이즈, 인터피어런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는 모델을 써서 이 노이즈를 디스크라이브 할 겁니다.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라는 개념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주로 랜덤 베리어블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프로세스는 이 타임 도메인, 템포럴 도메인 상에서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도 되고 또 스펙트럴 도메인 상에서도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꽤 많은 시간 동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수신 신호가 x tilde of t와 인터피어런스와 노이즈의 합으로 모델링이 될 때 이 y of t가 일단 뭐였죠?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도 밴드 패스인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밴드 패스 시그널이 디터미니스틱한 밴드 패스 시그널이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졌듯이 이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도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도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 그런데 제가 이것은 특별히 어떤 노이즈로 모델링 한다고 했죠? 릴러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죠. 그래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특화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시간은 아니고요.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음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있을 때 거기에 또 언서턴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루죠?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답을 하려면 먼저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렉트리컬 시그널이란 것은 그냥 회로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만들어진 회로를 보면 그 안에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반도체를 보면 전자와 전공이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다룹니다. 그럼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지요? 여기 이제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쓰냐면 첫 번째는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시퀀스는 수열이죠. 여기는 one-sided랑 two-sided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주로 one-sided 시퀀스를 배웠죠. 그리고 시노미 시스템에서는 주로 이제 two-sided 시퀀스인 discrete time 시그널을 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또 웨이브 폼으로도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continuous time 시그널 이렇게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서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필드는 뭐죠? 필드는 이런 것입니다. 필드는 이름이 이제 운동장 이런 걸 필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운동장에는 예를 들면 X, Y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가 있으면 거기마다 예를 들면은 높이에 해당하는 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야구장에서 마운드의 높이는 마운드의 위치에 해당하는 이 높이 V는 굉장히 크겠죠.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라이즈 되는 어떤 펑션을 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드를 쓸 수도 있고요. 볼티지 필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벡터 밸류드라고 해서 일렉트릭 필드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노미얼은 뭐죠?
폴리노미알은 다항식이죠. 네, 다항식을 써서도 시그널을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였죠? 예, 바로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웠던 Z 트랜스폼, Z 트랜스폼을 써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우리가 모델링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또 그래프를 써서도 이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주로 이제 시스템 모델링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시그널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렉트리컬 시그널들은 매서메티컬 엔터티들을 써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요. 따라서 지금은 많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사용하지 않는 어떤 매서메티컬 엔터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모델링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는 걸 밝히고 네, 그것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디자인하거나 해석하는 데 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여러분이 새로운 분야의 선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렉트리컬 시그널은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웨이브폼, 필드, 폴리노미얼, 그래프 등등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모델링을 하면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 있듯이 uncertainty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스칼라 밸류가 있는데 uncertainty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델링을 하지요? 잘 모르겠다가 아니죠. 네.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모델링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이 uncertainty를 그냥 unknown인데 하지만 랜덤하다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어떤 묘사를 합니다. 다른 한 방법은 모르는데 uncertain이랑 unknown이라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랜덤하지는 않다 이렇게 여전히 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랜덤 어쩌고를 써서 모델링 하는 게 있고 그 말을 쓰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칼라인데 이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하는 것은 뭐라고 부르죠? 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칼라 with uncertainty를 probabilistic description으로 하는 것. 그때 사용되는 스칼라를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여기 벡터에 해당 것은 랜덤 벡터. 그 다음에 랜덤 매트리스. 그 다음에 여기는 랜덤 discrete time signa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는데 또는 이것을 discrete time random proces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waveform은 랜덤하게 하면은 random continuous time signal 또는 random waveform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random field 원하시면 랜덤 폴리노미얼, 랜덤 그래프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다 이렇게 랜덤 이렇게 붙이면 어떤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하는 것입니다. uncertainty를 다루기 위해서 probabilistic description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어떤 parameterized structure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수신 시그널이 있는데 송신 시그널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딜레이가 있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그냥 수신 시그널이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묘사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적화도 잘하고 시그널 디자인도 잘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트랜스미티드 시그널이 S면 S of T가 어떤 딜레이 T0만큼이 딜레이 돼서 들어오고 예를 들면 알파 제로만큼 어테뉴에이션 돼서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알파 제로랑 T 제로는 unknown인데 하지만 랜덤하지는 않다. 이렇게 예를 들면 but not random이죠. 예, 이렇게 해놓고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위에서처럼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해서 알파 1은 어떤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이고 T0는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unknown and random으로 모델링 할 것이냐, unknown but not random으로 모델링 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적절히 이렇게 probabilistic description으로 하실 수도 있고 parameterized structure를 주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칼라에 uncertainty가 있을 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을 써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리얼 밸류드 스칼라가 있는데 거기에 uncertainty가 있는 경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capitalized letter x를 쓰고 이것을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리얼 밸류드 스칼라 with uncertainty인데 이것을 그냥 다루지 않고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해서 다룰 때 랜덤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x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얼 밸류드 스칼라인데 certainty가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말 그대로 CDF죠. CDF를 써서 describe가 될 때 이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지 모르는데요. 네.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소스가 있습니다.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나의 스칼라 값을 취해서 볼 텐데 이 스칼라 값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뭐 예를 들면 정해져 있고요.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안에서 동전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면 has가 나오면 0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면 tails가 나오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x는 0인가요? 1인가요? 네, 0도 1도 아니죠. 우리가 여전히 뭔지 모릅니다. 안에서 코인을 던지는 이 익스페리멘트를 했을 때 아웃컴인 0과 1 중에서 어떤 게 될 건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 위드 언서턴티니까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해서 x라고 하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던지면 이 has가 나오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한 절반쯤 되고 tails가 나오는 경우가 절반쯤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probability라는 개념을 써서 이것을 묘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x가 0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죠? 이 확률이란 것은 전체 경우분에 나오는 횟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충 2분의 1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x가 1 이하가 될 확률은 뭐죠? 네, 0과 1밖에 안 나오니까 전체 중에 전체니까 1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요 probability of event 요 x가 0 이하인 것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capital F sub capital X. 그래서 capital F는 CDF다라는 뜻이고요. capital X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CDF라는 뜻이고 요 argument가 바로 요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0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probability of event x less than or equal to 1은 CDF of capital X evaluated at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스칼라, 리얼 밸류드 스칼라 with uncertainty가 어떤 값 X 이하로 관찰될 확률이 바로 CDF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CDF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봤고요. CD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이제 제가 확률 및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과목, 랜덤 베리어블스 앤 벡터스 앤 프로세시즈겠죠. 그 과목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리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의 프리레퀴짓으로 시노미 시스템과 확률 및 랜덤 베리어블스 앤 프로세시즈를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고요. 지금 드리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이 과목에 필요한 부분만 리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CDF의 프로퍼티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프로퍼티는 이 CDF는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만 갖게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요. 두 번째, 이 x는 그 다음 이렇습니다. x0와 x1이 있는데 x0가 x1보다 작으면 CDF of x0와 CDF of x1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오른쪽이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모노톤
모노톤 non-decreasing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줄어들진 않는 거죠.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죠? 네. CDF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0이고 플러스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트 하면 1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 넣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probability of event that x less than equal to 플러스 무한대죠. x는 리얼 넘버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되죠. 그래서 확률은 1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probability of event that x is less than or equal to minus infinity인데 이건 안 일어나야죠. 네, 그래서 0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잘 정리해 보면 여기 또 이제 프로퍼티가 있는데 그것이 또 right continuity라는 프로퍼티입니다. right continuity라는 것은 어떤 지점으로 그러니까 x0라고 할까요? x가 x0라는 지점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그래프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네, x0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렇죠. 값이 작아지면서 접근하는 걸 이렇게 씁니다. x0로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x0 값에서 evaluate를 바로 했을 때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right continuity입니다. 이그젬플을 좀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펑션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예를 들면 음수에서는 다 2분의 1이고요. 양수에서는 다 1인데 그러면 이제 0이라는 부분에서 discontinuity가 있는데 그러면 요 2분의 1과 1 중에서 어디를 포함시켜야지 이 펑션이 right continuous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쪽이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0으로 갈 때 어떻습니까? 0에서 evaluate 한 값과 이 극한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7한 개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right continuity입니다. 그래서 CDF는 이제 이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CDF의 특징 중에서 그런데 보통 말하여지지 않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요? 네. 어떤 스칼라 with uncertainty를 probabilistic하게 description 할 때는 이 CDF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CDF가 모든 특징을 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fully characterize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시노미 시스템 부분을 리뷰를 하면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은 그의 impulse response로 fully characterize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든 간에 수학적으로는 하나의 continuous time signal, 뭐 h of t라고 한다면 h of t로 완벽하게 그 시스템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다 이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의 출력을 물론 이 출력은 uncertainty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만 알면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랜덤 베리어블의 CDF만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CDF와 함께 또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PDF라는 것입니다. PDF는 probability, 여기서 이제 density입니다. density. 예. 앞서 CDF 할 때는 cumulative distribution이었죠. 예, 다릅니다.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이제 따서 이렇게 에크로님을 만들었습니다. PDF로. 그래서 PDF over random variable은 어떻게 되느냐? PDF는 CDF보다는 좀 덜 펀더멘탈한 어떤 정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왜냐하면 CDF를 써서 정의가 됩니다. CDF를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을 때 그것을 x로 미분한 것을 이제 PDF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예. CDF는 PDF를 적분한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함수들은 어떤 CDF들은 미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discontinuity가 있는 CDF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분이 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캘큘러스에서는 이제 미분이 안 되죠. 그런데 미분을 합니다.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그것은 실제로 수학자들이 좀 일반화를 했고요. 그래서 generalized function이라는 것을 써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됩니다. discontinuous 시그널을요. 그래서 discontinuous 시그널을 미분할 때는 generalized function이라는 것을 써서 합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양수일 때는 1인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제가 반드시 CDF가 아닌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이그젬플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0에서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펑션은 뭐라고 하죠? 네, 양수일 때는 1,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 0일 때는 0 이런 것을 이제 시그넘 펑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0일 때는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에 그냥 매핑을 하기도 하는데요. 0에다 두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f of x라는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x에 대해서. 네. 미분하면 미분이 안 되나요? 네. 미분하면 네. 자, 여기서는 컨스탄트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변화량이 없으니까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컨스탄트죠. 그래서 변화량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 높이가 이제 2배가 변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는 디렉 델타를 놓습니다. 그리고 2배의 크기로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으면 그 디스컨티뉴어티의 높이만큼에 해당하는 디렉 델타를 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도 실제로 이렇게 했고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을 배워 놓으시면 비록 디스컨티뉴어스한 CDF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PDF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디렉 델타들이 나타나는 PDF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반드시 알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랜덤 베리어블은 나누는 방법이 물론 클래시파이 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겠죠. 예,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던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모든 랜덤 베리어블의 집합이 있을 때 그것을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들의 집합, 예를 들면 그 유니폼한 인터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겠죠. 그래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들인 것과 넌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인 것들 이렇게 클래시파이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도 조금은 하겠습니다만 정규 분포,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즉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 것들과 넌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 것들 이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이 CDF를 써서 나누는 이 방식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CDF는 반드시 컨티뉴어스한가요? 제가 벌써 아닌 경우를 말씀을 드렸죠. CDF는 컨티뉴어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DF가 컨티뉴어스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 CDF가 컨티뉴어스 하면 그 랜덤 베리어블을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CDF가 디스컨티뉴어스한 경우가 이제 남을 텐데요. 디스컨티뉴어스한 경우를 둘로 쪼갭니다. 그런데 CDF가 이 piecewise constant, 조각적으로 이제 상수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계단식으로 돼 있다든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piecewise constant 하는데 CDF는 right continuous 해야 되니까 right continuous한 piecewise constant function일 때 이럴 경우에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discontinuous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점프를 해서 또 쭉 증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mixed random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mixed random variable의 재미있는 프로퍼티를 써놨는데요. mixed random variable의 CDF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와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의 weighted sum으로 항상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제 randomize 한다는 게 있는데요. 물론 이 과목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randomize를 합니다. 즉 이쪽 랜덤 베리어블을 취할 확률을 뭐 예를 들면 p라고 하고 이쪽 랜덤 베리어블을 취할 확률을 1-p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관찰되는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은 randomized 되어 있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하나는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 하나는 discrete일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게 편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이게 CDF를 그려야죠. PDF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1로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런 것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이고요. 그 다음에 CDF가 있는데 예를 들면 쭉 0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합니다. 2분의 1로. 그 다음에 또 여기 1에서 또 1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한번 잘 보시죠. 잘 보시면 일단 모든 부분에서 piecewise constant 하거나 아니면 점프만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랜덤 베리어블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있을 수가 있겠죠. CDF인데 당연히 이제 1보다는 작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점프를 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자 조각적으로 연속은 아니죠. 이렇게 조각적으로 컨스탄트는 아니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티뉴어스한가요?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 경우는 믹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디스크리트, 이쪽은 컨티뉴어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이다가 요 높이가 예를 들면 알파라고 하면 알파만큼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요 디스컨티뉴어스한 부분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 녀석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높이는 전체 높이는 어떻게 되죠? 1-알파겠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아직은 CDF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1/1-알파를 해주고 여기는 1/알파를 해주면 이제 각각 다 보면 이제 0에서 가다가 여기는 1로 갈 거고 여기는 쭉 증가해서 1로 가겠죠. 그러면 둘 다 CDF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는 그러면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가 되고 하나는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CDF의 이쪽은 1-알파를 곱했고 이쪽은 알파를 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Mixed Random Variable의 CDF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CDF에 어떤 웨이트를 주고 또 다른 Discrete Random Variable의 CDF에 웨이트를 줘서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그젬플을 좀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CDF와 PDF를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이가 뭐죠? 다이가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주사위죠. 그렇죠? 예. 복수형은 플루랄로 하면은 다이스입니다. 네.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지는데 나온 숫자를 X라고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스칼라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CDF를 줄 수 있어야죠. 또는 PDF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CDF를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데 CDF는 어떤 값을 줄 때 그 값 이하가 나올 확률이었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값이면 어떻게 되나요? 주사위는 1부터 나오니까 1이 될 때까지는 계속 0입니다. CDF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CDF of 1은 probability of event that x는 less than equal to 1인데 x가 less than equal to 1인 건 1밖에 없죠. 주사위를 던질 때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fair die라고 하면 6분의 1 이렇게 모델링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분의 1만큼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는 어떻게 되죠?
1에서 2 사이는 2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2 사이인 하지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6분의 1이죠. 왜냐하면 2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가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6분의 1을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 2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1과 2가 1 또는 2가 나올 확률이죠. 그래서 6분의 2로 점프를 하고 또 가다가 6분의 3으로 점프를 하고 6분의 4로 점프를 하고 6분의 5로 점프를 하고 마침내 x값이 1이 되면 이제 1로 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DF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6분의 1씩. 자, PDF는 어떻게 되죠? PDF는 제가 수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PDF는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한번 볼까요? 1이라는 지점에서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있습니까? 크기가 6분의 1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위치에 디렉 델타가 로케이트 되어 있고 디렉 델타는 아규먼트가 0이 되는 곳에 델타 위치가 있죠. 이게 x-1이 0 그러면 어디죠? x가 1이죠. 네. 그래서 x가 1인 곳에 델타가 위치해 있는데 그 크기가 6분의 1입니다. 뭐 델타는 무한대인데 뭐가 6분의 1이냐? 적분했을 때 6분의 1이라는 거죠. 그 주위에서.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델타가 놓여 있고 그것도 크기가 6분의 1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렉 델타들 6개로 되어 있고 참고로 이것을 적분을 해보면 조금 전에 그린 CDF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를 페어한 공정한 주사위를 굴리고 그 나온 숫자를 x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하면 그때의 CDF와 PDF는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1, 2 해서 6까지의 각각에 이렇게 델타가 6개가 놓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은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폼은 어떤 뜻이죠?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은 PDF를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인데요. PDF가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그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0에서 1 사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PDF를 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X라고 만약 부른다면 0에서 1 사이에서 평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0은 나올 수 있고 1은 못 나온다고 했으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나머지는 다 0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랜덤 베리어블에서 이 경우는 이 끝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0을 포함한다고 해도 0이 일어날 확률은 0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DF를 구하면 적분을 하는 것이니까 계속 0이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슬로프가 1로 증가를 하고 다시 1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CDF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끝점 0에서 값을 0으로 할 거냐 1로 할 거냐 또는 그 사이 값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심지어 더 큰 값으로 할 것이냐 음수는 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1에서의 값을 0에서 1 사이로 할 것이냐 0으로 할 것이냐 1로 할 것이냐 더 큰 값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적분을 해보면 CDF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CDF가 보다 펀더멘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DF에서 이 한 점을 바꾸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디렉 델타를 어떤 한 점에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분하면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생기기 때문이죠. CDF에.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는 discrete random variable 또 하나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로 해서 CDF와 PDF를 한번 보았습니다. 잠깐 한번 노트를 열어서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는 X라고 부르고요. 이쪽 소스는 X1이라고 하고 이쪽 소스는 X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X1은 방금 전에 봤던 이제 다이를 페어 다이를 굴리는 거고요. 이쪽은 유니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두 개의 소스로부터. 여기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있고, 제가 동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페어 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돼 있고, 이 출력을 X라고 부를 텐데, 제가, 이 페어 코인을 던져서, has가 나오면, 요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tails가 나오면 요렇게 연결을 해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되죠? X는, 이 X가 랜덤 베리어블 X1일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X2일 확률이 또한 2분의 1입니다. 자, 이럴 때 질문은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CDF와 PDF를 구하라.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Total Probability Theo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 이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죠?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였죠? 네.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 조건부 확률의 정의, 그리고 Total Probability Theorem, 그리고 Bayes Theorem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Total Probability Theorem을 써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X의 PDF는 확률이 2분의 1이었죠. X1의 확률이. 그래서 X1의 PDF 더하기 X2의 PDF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CDF는, X의 CDF는 PDF를 적분한 거니까 적분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X1의 CDF의 2분의 1 한 것과 X2의 CDF의 2분의 1 한 것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죠? 이게 아규먼트 X이기 때문에 다 같은 X를 써야지 CDF of X1이라고 해서 여기 X1 쓰고 여기 X2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생각할 텐데요. 인풋이 있고 이제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자세한 건 읽어보시고요. 인풋을 X, 아웃풋을 Y라고 하는데 Y는 네, 여기서는 뭐 sign이라고 하는데 시그넘이라고 됩니다. 시그넘 오브 X 이렇게 됩니다. 앞서 제가 시그넘 펑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되는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웃풋 Y는 1 if x가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1일 때, if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엄밀히 하면 이제 0일 때는 0으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인풋 아웃풋 관계식을. 네, 요거를 어떤 g라고 할까요? g of x라고 할까요? 그러면, 입력이 x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클리어한가요? 네. 입력이 들어가면 그 부호를 따서 이제 출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특히 입력이 가우시안이라고 했습니다. 가우시안이면서 평균이 제로,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density 펑션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그마 스퀘어, 그다음에 exponential of 마이너스 x 스퀘어 디바이드 바이 2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with mean 제로 베리언스 시그마 스퀘어인 것의 PDF입니다. 이렇게 될 때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tilde를 쓰고요. 그 다음에 n을 약간 삐딱하게 쓴 다음에 mean을 쓰는데 여기선 제로죠. 그 다음 베리언스를 쓰니까 시그마 스퀘어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요 덴서티를 주는 것과 이렇게 표기하는 것은 등가입니다. 이것은 표준화된 표기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질문은 어떻게 됐나요? 질문은 find the CDF and PDF of output이죠. Y죠. 여기 S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히스토그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대학원 입시 때 한번 내봤었는데요.
예, 맞춘 학생이 별로 없어서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을 공부할 때는 이 히스토그램이라는 것과 관련하셔서 사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히스토그램이 뭐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스칼라인데 uncertainty가 있는 스칼라인데 여러 번 관찰을 하죠.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독립적으로 여러 번 관찰을 해서 나온 횟수, 어떤 숫자가 나온 횟수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그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그 빈 사이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번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하나의 빈이라고 하는데, 빈 사이즈를 무한히 작게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시도해서 보는 횟수를 늘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데 발산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 횟수를 전체 시행수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 그래프가 점점 어떤 그래프에 수렴하는데 그것을 PD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DF와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보면 PDF가 히스토그램이 진화해서 PDF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Y의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하겠습니다. Y는 어떤 값이 나올 수 있죠? Y는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빈 사이즈를 어떻게 하든 간에 1이 포함된 빈의 거의 절반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1이 포함된 부분에 이렇게 절반이 나옵니다. 절반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이 나오려면은 어떻습니까? 1이 나온다는 것은 뭐죠? Y가 1이 나온다는 이벤트는 어떻습니까? 네. X가 0보다 크다는 이벤트와 같죠. 따라서 Y가 1일 확률은 X가 양수일 이벤트의 확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 분포는 이 density 펑션을 그려보면 제로민일 때 이렇게 대칭이라고 그렸습니다. 대칭이 되기 때문에 X가 0 이상인 이 부분의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1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Y가 마이너스 1일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 높이와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되죠. 굉장히 많이 시행하면. 그리고 아이디얼하게 무한대를 시행하고 잘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1과 마이너스 1에 디렉 델타가 크기 2분의 1로 놓이게 되고 이것이 바로 Y의 PDF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PDF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건 뭐죠? Discrete Random Variable이죠. 그리고 CDF는 어떻게 될까요? CDF는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에서 점프가 나타나죠. 얼마만큼 점프하나요? 2분의 1만큼 점프를 하죠. 그 다음에 1에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것이 바로 Y의 CDF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1과 마이너스 1에서 점프 디스컨티뉴어티가 2분의 1씩 있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로 아웃풋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CDF나 PDF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이번에는 랜덤 벡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벡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벡터인데 그러니까 두 개의 스칼라가 있죠. X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얘들이 uncertainty가 있습니다. uncertainty가 있고 그래서 이 uncertainty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죠? probabilistic하게 다루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probability of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probability라는 요 노테이션 안에는 어떤 이벤트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벤트의 확률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부분, 요것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첫 번째 랜덤 베리어블 값이 어떤 x 이하일 이벤트와 두 번째 랜덤 베리어블 y인데 그것이 어떤 값 y보다 작을 이벤트의 교집합, 인터섹션의 이벤트, 그렇죠? 그 확률을 우리가 조인트 CDF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벡터라는 것은 조인트 CDF로 uncertainty가 describe 되는
벡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는데 이것의 CDF를 x0, y0에 대해서 이밸류에이트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떤 x0와 어떤 y0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요 안에 있는 요 이벤트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x0 이하니까 요 부분이죠. 요쪽이죠. y는 y0 이하니까 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생긴 부분, 이쪽으로 무한대로 쫙 뻗어 나가야죠. 이 부분에 있는 어떤 페어 x, y가 일어날 확률을 CDF라고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x0, y0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이죠. 네.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 CDF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전에 어떤 게 있었죠? 랜덤 베리어블일 때, 네, 당연히 이 조인트 CDF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예, right continuity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밸류에이트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이 CDF가 이 랜덤 벡터를 fully characterize 한다는 것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그렇게 됐었죠. 이 fully characterize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랜덤 벡터를 써서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랜덤 벡터 xy니까 우리가 x, y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x, y가 이런 에리어에 있는 어떤 점으로 나타날 확률,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조인트 CDF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를 어떻게 구할까 하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게 쪼개면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들로 다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엣지 부분도 아주 잘게 쪼개면 어때요? 충분히 잘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DF로부터 어떤 지점 근처의 아주 작은 요 부분에서 존재하는 x, y가 관찰될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이벤트의 확률도 이 CDF로부터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인트 CDF로 fully characterize 되는 probabilistic하게 uncertainty가 fully characterize가 되는 것을 랜덤 벡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DF와 CDF of a random variable과 마찬가지로 이 랜덤 벡터가 있을 때 CDF와 PDF도 관계가 유사하게 주어집니다. 조인트 CDF를 여기서 보시면 x와 y의 함수로 나타냈죠. 그래서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y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렇게 한 것을 조인트 덴서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펀더멘털 오브 캘큘러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이렇게 조인트 덴서티를 y와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먼저 y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y까지, x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적분한 것이 CDF가 됩니다. 요 불편하시면 여기 틸드를 넣어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적분 변수는 더미 베리어블이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잡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그젬플을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헷갈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코인이 있습니다. 페어 코인이라고 할까요? 즉 헤즈와 테일즈가 나올 확률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다 2분의 1로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두 번 던집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인디펜던스에 대해서는 아직 리뷰를 하지 않았지만 대충 여러분이 독립시행이 뭔가에 대해서는 개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처음 나온 숫자를 x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온 숫자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uncertainty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데 우리가 랜덤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뭘 써야 될까요? 랜덤 벡터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렇게 t는 트랜스포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로로 쓴 거. 자, 그래서 결국은 조인트 CDF와 조인트 PDF만 구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네, 이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x, y 이렇게 보면 x로 나타날 수 있는 게 0과 1이 있고 y가 나타날 수 있는 게 0과 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인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 뒷면이 나오면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네 경우 0,0, 1,1, 1,0, 1,1, 0,1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다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겠죠. 그래서 PDF를 그리면 이쪽 축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쪽을 PDF 축이라고 하면 여기에 디렉 델타들이 이렇게 여기 하나 4분의 1의 크기, 여기도 하나 4분의 1의 크기, 여기도 하나 4분의 1의 크기, 여기도 하나 4분의 1의 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CDF는 좀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려서 안 그렸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유사한데요. 좀 다릅니다. 이때는 페어코인을 한 번 던집니다. 그리고 나온 그 숫자를 X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숫자를 또한 Y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죠. 하나밖에 없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랜덤 벡터의 CDF는 어떻게 되느냐, PDF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자, 헤즈를 1, 테일즈를 0으로 우리가 매핑을 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00, 10, 10, 11, 01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X와 Y가 같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0,0과 1,1에서만 나올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쪽을 density 펑션이라고 하면 두 번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높이가 2분의 1인 디렉 델타가 있고 여기에 높이가 2분의 1인 디렉 델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유사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질문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조금 전에 보신 이그젬플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확률 공부하시다 보면 참 괴로운데요. 이 probability of event x equals 1 뭐 이렇게 잘 안 쓰고 그냥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 컬리 브래킷이 이게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요 안에 있는 게 이벤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명할 때는 이걸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헷갈립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이것과 이것은 같을까요?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of x equal y 이렇게 쓰는 것과 probability of event x equal y라고 쓸 때는 이게 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컬리 브래킷이 빠진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쓸 때는 컬리 브래킷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이 두 개가 있는데 x, y가 여기서 앞서 또 어떻게 됐죠? 코인 토싱을 두 번 해서 여기를 x, y라고 했죠. 그랬을 때 x와 y가 같을 이벤트입니다. 즉 둘 다 헤즈가 나와서 둘 다 1이거나 둘 다 테일즈가 나와서 둘 다 0이거나 그런 경우에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x equal y는 뭐냐면 랜덤 베리어블 x와 랜덤 베리어블 y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잘 안 되시나요? 그럼 다시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경우에서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벤트의 확률은 그러니까 x도 0이고 y도 0이거나 x가 1이고 x가 0, y가 0이거나 x가 1, y가 0인 경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경우랑 요 경우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probability of event that x equal y는 얼마죠? 네, 2분의 1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경우는 probability of event that x equal y는 얼마일까요? 여기 보시면 0,0의 2분의 1, 1,1의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1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이제 좀 확실히 알겠습니까? 이 이벤트로 볼 때는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같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벤트로 만들었을 때 확률이 1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이게 almost sure 뭐 이런 건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컬리 브라켓으로 하면 일단 이벤트를 나타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는 것과 그 의미를 확실히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 두 개가 같죠. 따라서 이벤트에서 x 이퀄 y가 될 이벤트 확률 1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x와 y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이벤트에 x와 y가 같은 이벤트의 확률이 1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확률적으로 모델링 하느냐, CDF를 써서 한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리얼 밸류드 랜덤 베리어블즈를 벡터로 바꿔서 어떻게 하느냐, 조인트 CDF나 조인트 PDF로 한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좀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Z라고 하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uncertainty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probabilistic describe를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확률적으로 describe를 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하는 기준에 있는 걸 써도 될까요? 자, 일단 이것은 컴플렉스 밸류드 스칼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순진하게. 아, 이것도 스칼라니까 우리가 이런 것으로 Z의 CDF를 정의하면 어떨까? 되나요? 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리얼이나 컴플렉스 넘버를 쓸 텐데 컴플렉스 넘버를 써버리면 이것도 컴플렉스일 텐데 리얼이든 컴플렉스일 텐데 쓰면은 부등식이 이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면 1 플러스 2j가 3 플러스 4j랑 뭐 크기 비교가 되나요? 어느 게 크다 작다가 되나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곤란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 바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리얼 파트를 x라고 부르고 이미지너리 파트를 y라고 부르면 이 z라는 컴플렉스 넘버는 x 플러스 j,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마이너스 1이고요. y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x, y라는 length 2짜리 흔히 2디멘셔널이라고 하는데 2디멘셔널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바로 이 랜덤 벡터의 조인트 CDF나 PDF를 써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ength 2짜리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는 거꾸로 또 하나의 컴플렉스 밸류드 스칼라 랜덤 베리어블과 등가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질문 하나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more than two real valued scalar signal with uncertainty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x, y, z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조인트 CDF를 정의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정의하기를 probability of event that x가 less than or equal to x intersection y가 less than or equal to y intersection z가 less than or equal to z 이렇게. 예, 그리고 미분을 해야죠. 편미분을 x, y, z에 대해서 해서 조인트 CDF를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3개일 때 이렇게 하면 되고 4개, 5개, n이 n개일 때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re than one complex valued scalar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Z1, Z2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하면 어떻게 되죠? X1, Y1, X2, Y2 이렇게 돼서 length 2짜리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벡터는 length 4짜리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로 봐서 그것의 조인트 CDF, PDF 이렇게 다루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스칼라 인 시그널, 일렉트리컬 시그널 with uncertainty를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다루는 법, 그다음에 스칼라 밸류인 컴플렉스 시그널을 프로바빌리스틱하게 다루는 법, 그리고 벡터 밸류인 리얼이면서 벡터일 때, 리얼이면서 컴플렉스일 때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것으로 사실 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리뷰를 바탕으로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인디펜던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additive란 말이 단지 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statistical independence를 통계적 그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independence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렉트리컬 시그널의 uncertainty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probabilistic description을 통해서 다룰 때 스칼라 시그널을 다루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복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신 신호를 y of t,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라고 하면 그것은 desired 시그널이 채널을 통과한 부분, 그리고 adjacent 채널 인터피어런스와 코 채널 인터피어런스, 그 다음에 주로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로 모델링되는 노이즈,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라는 말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우리가 복습을 시작했습니다. additive는 단지 더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랜덤 베리어블을 배웠고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이 statistical independence에 대해서 주로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우시안은 조금 배웠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은 어떻습니까? density 펑션이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 이런 벨 커브를 가졌고, 특히 1 over square root 2pi variance exponenti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divide by 2 variance, 이렇게 PDF가 되는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후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이즈라는 말은 특히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일 때 노이즈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로 모델링을 하고, 만약에 노이즈가 스칼라면 뭘로 모델링하면 될까요?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라는 것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주파수 영역에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플랫하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리얼 밸류드 밴드 리미티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라는 것을 써서 N of T를 모델링 할 텐데, 그것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 되기 때문에 그것의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리프레젠테이션도 배울 것이고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도 배울 것입니다. 이 과목의 부제목이 뭐라고 했죠, 제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앤 파워 스펙트럼, 이렇게 했죠. 그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 해왔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스칼라, 벡터, 매트리스, 시퀀스, 웨이폼, 필드 뭐 등등이 있었고요. 거기에 uncertainty가 있으면 각각 랜덤 베리어블, 랜덤 벡터, 랜덤 매트리스, 랜덤 discrete time 랜덤 프로세스,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랜덤 필드, 이런 것들로 probabilistic하게 모델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probabilistic 하지 않게 모델링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후에 통계적 신호 처리, estimation, detection theory 이런 것을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은 CDF라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CDF는 그 랜덤 베리어블을 full characterize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PDF에 대해서 배웠는데 수학적으로는 CDF를 미분한 것이고, 또 개념적으로는 어떤 것이었죠? 히스토그램의 어떤 극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체 시행수로 나눠진 극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CDF를 미분할 때 이제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디렉 델타를 써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의 클래시피케이션으로는 continuous, discrete, mixed로 나누는데, 이것은 다 CDF가 continuous한가, 그 다음에 CDF가 piecewise constant한가, 이도저도 아닌가로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xample로
믹스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매우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입력이 있을 때, X가 가우시안 입력이 있고 출력이 그것의 사인을 취했을 때 출력의 CDF, PDF는 어떻게 되냐라는 입학시험 문제죠.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PDF는 디렉 델타가 1과 마이너스 1의 2분의 1 높이로 있는 것이고 CDF는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1만큼의 점프 컨티뉴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인트 CDF라는 것으로 우리가 디스크라이브를 했었죠. 그래서 이 정의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이 그림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이벤트의 확률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잘게 쪼개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 CDF를 가지고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인트 PDF도 조인트 CDF의 partial differentiation으로 정의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에 의해서 이렇게 조인트 PDF를 접분하면 조인트 CDF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죠? 이런 이벤트와 이런 X는 Y, 랜덤 베리어블이 같다라는 스테이트먼트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 두 이그젬플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컴플렉스 밸류드 스칼라 시그널을 어떻게 다룰 거냐? 네, 랭스 2짜리 리얼 이미지너리 파트를 취해서 랭스 2짜리 랜덤 베리어블로 다루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리얼 밸류드 스칼라가 3개, 4개 다 똑같이 하면 되고 컴플렉스일 때는 만약 랭스 2면 랭스 4짜리 리얼 밸류드 랜덤 벡터로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